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회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대한민국 무기는요, 해군 무기, 그 중에서도 어뢰입니다. 범상어라는 이름을 가진 중어뢰인데, 이거 핵잠수함도 일격에 필사를 시킬 수 있는 최강의 능력, 파워, 그리고 실제 스펙도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정상급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범상어 중어뢰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 해군의 어뢰는 전부 상어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경어뢰 쓰죠. 청상어. 그 청상어에다가 부스트 달아가지고 수직 발사에 쓰는 그 어뢰 미사일 같은 그걸 이제 홍상어. 그리고 최초의 중어뢰인 백상어.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범상어. 이런 상어 시리즈가 있어요. 자, 우리 209 잠수함,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할 때 아주 성능 좋은 어뢰도 같이 세트로 도입을 했어요. 왜냐? 209 잠수함 할 때 독일이 이 어뢰 말고는 안 돼 해가지고 이 어뢰를 집어넣어 줬는데 수트 어뢰, SUT 수트 어뢰인데요. 이 수트 어뢰는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수트 어뢰를 만든 회사는 독일의 가전제품 회사 AEG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AEG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만들던 회사인데 여기에서 전기 추진 방식으로 해서 어뢰를 만들었고 독일이 그때 이제 전 세계 209 잠수함 마구마구 수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209 잠수함하고 세트로 이 수트 어뢰를 넣어서 팔았는데 이 수트 어뢰는 전기 추진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전기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나오면서 워낙 성능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성능이 위력은 강했는데 그리고 전기 모터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음은 아주 조용했는데 문제는 배터리 성능으로 인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빠르게 가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트 어뢰는 아주 위력이 좋았고 우리는 이 수트 어뢰가 유선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정밀하게 유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1999년 3월 달에 이 림팩이 아니고 이 괌 인근에서 열린 엑서사이즈 텐덤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훈련 99년도에 우리 한국 해군의 209급 잠수함인 이천함이 여기 참가해서 이 퇴역한 14,000톤짜리 순양함이죠. 오클라호마 시티. 이걸 이제 바다에 띄워놓고 그래서 여기 참가한 참가국들이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미 해군 항공대가 매버릭 미사일 2발 쏜다. 2번 한국 해군의 이천함이 어뢰 1발 쏜다. 3번 일본 해상자위대가 또 한 번 한다. 4번 또 미국 해군이 또 한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버릭 미사일 맞았는데 매버릭 미사일이야 워낙 작은 미사일이니까 그거 2발 맞는다고 이 14,000톤짜리 이 순양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천함이 탁 등장을 했는데 이천함이 정확하게 이 배의 중간 아래를 딱 들어가서 그 밑에서 터졌죠. 그래서 버블 제트를 형성해서 완전히 한 방에 그냥 배를 2조각으로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천안함도 그렇게 해서 이 버블 제트로 인해서 아래에서 터진 버블 제트로 2조각이 났죠. 마찬가지로 이 수트 어뢰 533mm짜리 어뢰 한 방으로 이 14,000톤짜리를 그냥 이렇게 조각을 내버린 겁니다. 미국이 아니 다음 이제 일본도 해야 되고 지금 다음 순서 막 있는데 한 방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전과를 올렸죠. 그렇지만은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래서 최대 속도가 한 35노트 되는데 35노트면은 아주 빨리 달려가는 군함 그리고 미국이나 러시아, 소련의 핵잠수함 이런 거 물속에서 제대로 달리면 30노트 이상 다 달리죠. 그러니까 멀리서 수 킬로미터 밖에서 이 수트 어뢰를 쐈는데 저기 어뢰 온다 라는 것을 판별했다. 그러면은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 완전히 최고 속도로 도망가 버리고 군함도 최고 속도로 도망가 버리고 하면은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35노트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배터리 성능으로 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가다가 그냥 스탑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9급 잠수함 도입하기 전에 돌고래 잠수함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돌고래 잠수함 만들 때 이건 여기다가 그래도 어뢰를 넣어야 되겠는데 누가 어뢰
팔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1차로 중어뢰 만드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백상어인데 백상어 만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개발 착수해서 90년도에 스타트를 했고 99년도에 개발 완료 선언하고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품질 문제가 제기됐어요. 왜냐?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쏴봤는데도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함을 수정 후에 보조 의뢰로 2004년도부터 쓰기로 했는데 그래도 해군들은 여기에 완전 학을 떼고 아니 잠수하면서 이걸 사용하다가 저기 와서 쏘자 쐈는데 날아가서 이미 의뢰가 쫙 가면은 의뢰에 의한 소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저기 의뢰의 공격을 받는 거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의뢰 쏜 자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 의뢰 쏜 자가 어딘지도 알게 되는데 그 의뢰가 가서 적을 때려서 파괴시켜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갔는데 안 터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역공을 당하죠. 그걸 어떻게 믿고 쏘냐 해서 해군은 이 백상어를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백상어가 왜 이렇게 신뢰성이 없냐? 4발 쏴보고 터지네 해가지고 그냥 실전 배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품했잖아요. 4발 쏴보고 실전 배치했다는 거 실합니까? 왜냐? 여러분들 뭐 그런 뉴스 많이 보셨겠고 지금은 잘 안 나오는 뉴스지만 어뢰 국산화했다. 전차 국산화했다. 전투기 국산화했다. 라고 하면서 외화 절감 뭐 효과 얼마 뭐 실제 미국의 뭐보다는 얼마가 더 싸게 개발했다. 그래서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싸게 외화를 절감하게 됐다.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산 무기 개발하면 미제 무기보다 쌀까요? 아니죠. 미제 무기는 전 세계 팔아먹으니까 미제 무기가 제일 쌀 수밖에 없어요. 국산 무기는 우리만 쓰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수량이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제 무기보다 더 싸요. 프랑스보다 더 싸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 비용을 적게 들여야 되죠. 그럼 개발 비용 중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인건비. 그리고 이런 시험평가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발은 쏴보고 한 80% 정도 터지냐? 그럼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발 정도 쏴보려면 기간도 늘어나죠. 기간 늘어나면 인건비 들어가죠. 거기다가 10발 바로 직접 경비가 있죠. 그러니까 4발만 하자. 이렇게 되어서 개발비를 이리적으로 절감시키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못 믿겠다. 근데 수트는 너무 느리다.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2012년도에 중어뢰2 사업 방추위 의결을 합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장보고 3에서 3000톤급 잠수함 국산화하기로 하고 그리고 214 잠수함 대량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3000톤급 잠수함 국산화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된 의뢰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의뢰 다시 만들어야지. 백상어 안 되지. 해가지고 12년도부터 스타트를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LIG 넥스원이 협업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운용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제 됐다 해서 실전 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214급 잠수함, 손원일급 잠수함의 4번함부터 이걸 장착하기 시작해요. 3번함까지는 이 손원일급 잠수함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이 안 됐죠. 예산 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번함부터 이 범상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범상어를 만들 때 고민을 하죠. 범상어. 근데 우리는 수트 의뢰를 쓰면서 불만이 있었죠. 너무 조용하고 참 좋은데 너무 느리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짧다. 라는 그런 단점. 그런데 미국이 쓰는 마크 48 의뢰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멀리 가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소음이 시끄럽죠. 그래서 쏘는 순간 그냥 적이 나를 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화학 추진식, 즉 미국의 마크 48처럼 소음은 좀 시끄럽더라도 엔진을 확 돌려서 가는 이런 걸 하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안 들켜야지. 그래서 모터로 돌아가는 전기 추진식으로 하냐. 근데 수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던데 라고 고민하다가 이랬던 차에 휴대폰 발전하고 그러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나오고 하니까 그래 이거 하면 되겠네 해서 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전기 추진 방식으로 하기로 합니다. 타이거 샤크 범상어가 나왔는데요. 스펙을 보면 533mm 의뢰죠. 그리고 발사 중량은 1619kg입니다. 동력은 당연히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 구동 방식은 300kW짜리 모터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50km를 항속할 수 있는데요. 최대 60분 동안 주행할 수 있어요. 최고 속도는 55에서 60노트.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시속 101에서 111km 아주 빠르죠. 군함이 이거보다 빠른 거 없으니까 걸리면 그냥 50km까지 계속 유도를 하니까 걸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동 수심은 600m 이상. 그러니까 잠수함의 파괴 심도보다는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잠수함 걸리면 가는 겁니다. 탄두는 TNT보다 훨씬 더 강력한 RDX 260kg짜리가 들어가고요. 센서로는 이 수평으로는 100도 각도로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직으로는 20도 각도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속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들어야 되죠. 그래서 유도 방식은 광섬유 유선 유도. 광섬유로서 아주 가는 섬유로 이제 유선 유도를 하고, 유선 유도를 해야 끝까지 적을 물고 계속 정확한 유도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다가 적이 나를 인식했어. 그러면서 유선 유도 끊고 나는 또 도망가야 되죠. 그때는 이제 적을 웨이코밍, 즉 항적. 잠수함 같으면 물속에서 항적이 있죠. 수상하면 물 위에서도 항적이 있죠. 그 항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준당하면 못 피한다. 이 범상의 첨단 기능 정말 대단한데, 지금 이 범상의 이런 그 장점의 기능들은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의뢰들 중에서 최정상급 최신의 그런 스펙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걸리면 간다라는 게 알려진 스펙입니다. 고성능 광섬유 케이블로, 아주 광섬유 가벼우니까 이 광섬유로 인해서 스피드가 느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수트 의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일반 케이블이다 보니까 나중에 광섬유로 바꿨는데, 이 케이블이 굵고 길고 한 20km 정도 가다 보면 이게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이 의뢰가 제대로 이 케이블 끌고 다니라고 속도가 확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섬유로 바꿔서 스피드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했고요. 전동식 모터를 이용해서 최강의 기동성, 전동식 모터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연기관으로 된 엔진 같은 경우 가속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밟아야 확 가속이 되죠. 그런데 전기차들 진짜 가속 빠릅니다. 전기 모터는 그냥 전기만 많이 넣어버리면은 확 바로 그 속도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가속도를 아주 빨리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전 단결정 음향 센서.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형상 기억 음향 센서. 마치 수상에 있는 함대한 미사일인 LRA-SM처럼 이 LRA-SM이 딱 날아가면서 레이더로 쫙 보면서 저기 저 형상을 보니까 이 소브로맨니급 구축함이네. 근데 소브로맨니급 구축함은 여기가 지금 약점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나를 쫙 해보고 자기가 이제 계속 센서를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소나죠. 가동하면서 얘가 지금 북한의 로미오급이네. 로미오급은 여기가 지금 약점이잖아. 그럼 난 여기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 소나 센서를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자기 신관 센서. 군함이든 잠수함이든 다 이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나오죠. 그러나 잠수함이나 군함이나 다 또 자기장을 감쇄시키는 이런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어뢰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주 극대화시켜서 탐지할 수 있는, 자기장 조금만 있어도 그냥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그리고 난류 항적 추적 기능. 어뢰가 쫓아온다 그러면은 이 어뢰 기만기 막 쏘고 지금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안 되면은 다른 보트 막 입수시켜가지고 보트로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트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데, 군함이 이렇게 가면 딱 중간에 있는 주 웨이크가 있죠. 주 항적. 그리고 이제 보조 항적이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쫙 나오고 있는 그 주 항적이 뭐냐를 판단해서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보조들, 가지들 이런 거는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처음부터 딱 나와 있었던 그 주 항적 요것만 딱 따라가게끔 해서 기만이 안 된다. 그래서 저기 TACM이다 뭐다 아무리 쏴도 기만 안 된다. 걸리면 간다. 라는 게 이 범상어의 알려진 스펙입니다. 그러면 증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증명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범상어의 스펙. 그래서 이 범상어를 장착한 우리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이 앞으로 북한의 심포 잠수함 기지 앞에 매복하겠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SLBM 탑재한 잠수함 나와서 갑자기 미사일 쏘려고 뚜껑 여는 순간 범상어 확 날아갑니다. 이런 역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백상어처럼 안 터지는 일 절대 없기를 바라는 범상어
활약 기대하고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이제 국산 잠수함 팔면 범상어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어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